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한 시간, 예사롭지 않은 포스로 산길을 박차고 오르는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선생님 저 같이 좀 가시죠. 30대 VJ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날쌘 발걸음과 강철 체력으로 매일 새벽산을 누빈다는 이 사나이의 정체는? 나는 팔순의 상권 박재호라는 사람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는 이럴 때 부르는 거겠죠. 우리나라 산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대간 구정백을 10년에 걸쳐 완주한 대기록의 소유자. 산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팔순 청춘의 저력을 가진 이분을 우리는 포항산악회의 대부라 부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박재호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여는데요. 매일같이 향한다는 그 목적지는?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산에 가지. 산에요? 그래. 산에 왜 가시는 거예요? 산에 나 매일 아침에 가는데 산이 내 직장이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결근하는 일이 없다는 할아버지의 산행 출근길. 그야말로 산에 온 할아버지는 물 만난 고기와 다름이 없는데요. 대체 얼마나 산을 타신 건가요? 내가 등산을 한 지는 한 20년. 그리고 이제 정맥을 타고 본격적으로 산행을 한 것은 딱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그 시간 속에서 박재호 할아버지도 변했는데요. 더 건강해졌고 더 젊어졌죠. 안 힘드세요? 뭐 이 정도는 뭐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아주 그냥 산책하기 좋다 이런 정도로. 지난 10년간 박재호 할아버지가 오른 국내외 산행거리는 약 6,000km. 그러니 왕복 6km의 마을 뒷산은 그저 몸풀기 딱 좋은 산책길이죠. 반면 30대에 빈다는 VJ에게 이 길은 고행길. 목소리 빠르시네. 자세 한번 흐트러지지 않고 호흡 한번 거칠어지지 않는 이분. 좀 의심스러운 게 있죠. 어르신 진짜 80세 맞아요? 내가 나이를 속여가지고 뭐 필요한 일이 있을까? 아니, 주민등록하면 보여줄까? 진짜요? 확인하라. 그래서 진짜 확인해 봤습니다. 산책하듯 여유롭게 산 정상에 도착한 박재호 할아버지. 그런데 이때 숨겨뒀던 뭔가를 꺼내는데요. 방금 꺼낸 게 뭐예요? 이거 앉은 자리라. 이걸 펴고 이게 저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갖다 놨지 이걸 항상. 미리 갖다 놓은 자리를 펼치고 산 정상에 앉은 할아버지. 이제 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요? 기소자박이 우이기 소박자후는 미지유야하고 욕제. 노래인 듯 노래 아닌 노래같이 술술 나오는 이것.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문 경서를 지금 암송을 하고 있다. 공부도 되고 건강 관리도 되고 또 이걸 기억력이 감퇴를 방지하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이 되고 그래서 일석삼조도 되고 일석오조도 되고 이렇게 좋은 거지. 쩌렁쩌렁 할아버지의 글베는 소리와 함께 오전 산행도 마무리됩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늦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데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요리도 척척 해낸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찌개하고 달걀 프라이. 그야말로 요즘 대세남, 요리하는 남자의 솜씨 좀 볼까요? 반찬 수는 소박해도 나름 맛과 영양을 생각한 밥상인데요. 더구나 왕복 3시간 산행 후 먹는 것이니 산의 준비도 부럽지 않겠죠? 이게 바로 꿀맛이지.
이렇게 맛이 좋은데 맛이 좋으면 기분도 좋잖아. 반찬을 많이 만들어 오는 셈이지, 산에 와서. 신선한 산 공기와 즐거운 생각이 할아버지 밥상 위 보이지 않는 특미들입니다. 아침상을 물리기 무섭게 컴퓨터 앞에 앉은 할아버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컴퓨터라니. 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지금은 뭐 하려고 지금 컴퓨터 켜신 거예요? 동영상 만들려고. 동영상도 만들 줄 아세요? 만들 줄 알지요. 단순한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이 아닌 동영상 만들기에 취미가 있는 박재호 할아버지. 산행 일기처럼 동영상을 만들어 추억으로도 남기고 산악회 후배들에게 기념으로 선물도 한답니다. 20년 동안 일대간 구정맥을 탔기 때문에 그 맥에 놓여 있는 산봉들은 다 탔고 전국에 있는 뭐 산들이라는 것은 거의 내 발 밑에 다 밟아봤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일대간과 백두대간에서 바다로 뻗은 구정맥의 완주는 국내 산악인들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재호 할아버지는 올가을 그 대기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풍수지리학에 관심을 두고 승용차를 타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산에 대한 맛을 알고 그래서 산악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산을 타게 됐죠. 일대간 구정맥은 그 걷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국토를 사랑한다는 그런 정신이 그 깃들에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일대간 구정맥을 타면은. 한반도 구석구석으로 뻗으며 우뚝 솟은 산맥들을 모두 밟아본 산사나이. 그 푸른 기운이 탈순 청춘의 비결이겠죠? 박재호 할아버지의 오후 일정은 특별한 곳에서 펼쳐진다는데요. 여러 문화 수업이 있는 노인복지관에 뭘 배우러 오신 건가요? 여기 한학 맹자바인데 여기 강의하러 왔어요. 강의하러 오셨어요? 예. 독학으로 배웠다는 한학을 어르신들에게 가르치는 일. 뜨거운 학구열보다는 비슷한 삶을 건너온 스승과 제자가 한학의 참맛을 나누는 훈훈한 수업 시간입니다. 자리를 비우면서 자기 아우에게 자기 자리를 대신 지켜라. 산에서도 집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박재호 할아버지. 그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100살까지는 천고지까지 내가 탈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각오고 이렇게 또 할 것이고 더욱 산을 즐기고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꼭 내가 실천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른 산만큼 앞으로 오르고 싶은 산이 많은 박재호 할아버지. 산을 닮아 넉넉하고 산을 닮아 언제나 푸른 그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매년 수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오히려 유기동물은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가 무려 1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주인의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버림을 받아서 떠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이 정말 많은데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유기동물들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속초시 대포동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 이곳에서는 현재 5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많은 사연과 아픔을 갖고 이곳으로 왔는데요. 특히 피서 처리 끝난 뒤 피서지에서 발견되는 유기동물이 많다고 하네요. 지금도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계속해서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쉽게 강아지를 선택을 해서 데리고 있다가 나이가 먹거나 또 주거 환경이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쉽게 버려지는 것 같아. 쉽게 선택을 해서 기르다가
실증 난다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버리는 거 그게 제일 문제죠 지금. 낯선 사람의 방문에 보호소가 소란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 왔다는 갈색 푸들은 유난히 경계가 심한데요. 사람에 대한 상처와 그리움이 큰 탓이겠죠. 여기 있는 동물들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한 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 많이 그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렇죠. 네. 뭐 버려진 지 오래돼 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도 있지만 버려진 지 얼마 안 된 애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죠. 지금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낯선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짖기도 하고 또 사람의 정이 그리우니까. 한때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개들. 하지만 말썽을 부린다거나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려지곤 하는데요. 버린 사람은 쉽게 잊을지 몰라도 버려진 개들은 그 충격을 잊지 못하고 슬픈 눈빛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보니까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온기가 필요한 건 사람뿐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유기동물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이 절실한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유기동물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속초시 장사동에 위치한 어느 카페. 한국애견협회 속초지회에서 마련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기동물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와 사랑나눔 콘서트.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나누고 즐기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속초 양양 지역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을 구경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 행복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만났던 개들도 생각나네요. 평소에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도 이거 처음 키우거든요. 우리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네 집이 새끼 낳았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는 못 키운다 그랬거든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랬어요. 키워보니까 제가 목욕시키고 밥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네. 강아지가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얘네들은 절대 배신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애들을 이런 데 관광지에 와서 버리고 가고 또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키울 때 정말 내가 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마음이 없으면 아예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엎드려야지. 반려동물과 신뢰를 쌓고 가족처럼 친구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만 지낸다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무려 10만 마리. 각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언제나 포화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이번 행사는 자선바자회와 사랑 콘서트, 자선 경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자선바자회에는 반려동물 물품부터 의류와 잡화 등 각종 생활용품과 먹을거리가 가득합니다. 후원받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니 소비자도 골라 사는 재미가 있고요. 바자회 수익금은 유기동물 치료나 관리에 두루 쓰일 예정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이렇게 좋은 취지를 듣고 카페 주인도 하루 매상을 포기하고 흔쾌히 자리를 내줬다고 하네요. 바다 옆 카페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2부 행사인 사랑 나눔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람들, 자선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애견협회 속초지회에서는 유기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독거노인을 위한 힐링견 프로젝트입니다.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요인 중에서 그 외로움으로 인한 자살도 크다고 하는데 그 노인분들 중에서도 그 개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로나 이제 힘드시니까 개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그런 이제 혼자 관리하기 힘드신 부분을 저희가 좀 도와준다면 그 독거노인의 외로움도 달래주면서 그다음에 유기견을 또 그쪽으로 이제 독거노인분들께 입양을 시키면 유기견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통기타, 오카리나, 색소폰 등 잔잔하고 감미로운 선율과 함께하는 낭만의 밤. 연주자들도 재능 기부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 유기동물과 일반 시민을 연결시켜 유기동물 입양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아야 유기동물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테니까요. 지금 귀여운 강아지를 안고 계시는데 또 유기견을 직접 입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입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일단 처음부터 입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얘를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거는 너무 불쌍하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임시보호라고 해서 입양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제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런 버려진 아픔을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서 좀 예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더 큰 관심을 만들고 무관심은 더 큰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 개와 영원히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좋은 행사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상처받은 유기동물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친환경 농법,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등 환경에 대한 고민은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은 전북 부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북 부안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확철도 지났겠다, 바쁜 것도 끝나고 한가할 것만 같은 이 마을이에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뭔가 변화무쌍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집집마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인데요.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분다고 하기에는 마을이 좀 조용하기만 하거든요. 주변에 저기 아버님 한 분 계신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 마을이 또 너무 조용하기만 해서 근데 지금 한창 뭘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해가 모처럼 만에 화창하게 떴는데 태양열 온수기가 잘 돌아가는 거 한번 보고 있어요. 햇볕으로 네. 물을 데펴가지고 네. 난방 온수 일부도 쓰고 네. 집에서 쓰는 따뜻한 물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 물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 마을에선 집집마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온수, 난방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해가 떠가지고 네. 태양열로만 물이 지금 72도까지 지금 데펴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게 석유를 그만큼 태양열로만 온수를 데펴서 난방 일부를 쓰고 온수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석유가 해야 할 일을 석유 자체를 그만큼 줄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6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6년의 끝이느냐? 관리를 잘 하면은 10년, 20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참 추운 계절이라 농한기기도 하고 우리 마을에 싹물 농사가 대다수라고 했는데 지금 논을 보니까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났어요. 이게 다 뭔가요? 벼 수확하고 나서 네. 논 안 눌리고 이모작을
한 곳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유채예요. 나중에 이제 유채를 꽃이 피고 나서 수확하고 뭐 이렇게 갈아엎는다거나 하면은 또 벼를 또 심어야 되거든요. 그럼 벼 심을 때 화학비료가 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유채 심은 곳에다가 벼를 심으면은 화학비료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이모작을 함으로써 벼 농사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고 정말 일석이조의 방법이네요. 이모작으로 유채를 심는다고 하고 여기는 또 어떤 녹비 작물을 심는 곳인가요? 푸른 물결이 바람에 출렁거리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나온 이곳은 어떤 곳인 건가요? 여기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논인데요. 지금 파릇파릇한 보리가 심어져 있잖아요. 네. 보리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거고 역할을 하는 거고 물이 차 있으면 메탄가스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꼬랑이 따져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저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을에서는 이모작으로 유채와 보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유채는 화학 비료를 대신할 녹비 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고 소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안이 자랑하는 친환경 쌀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안의 주산사랑 영농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인데요. 바로 이 뽀얗고 따끈따끈한 이 쌀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생산된 쌀인데요. 이 쌀이 또 다른 지역의 쌀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때문에 저절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그런 쌀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쌀이고요. 우리 농가들한테는 생산비가 절감되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농사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녹비작물, 논물 관리 등의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화석연료 대체 및 질소질 비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안군 주산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1368 이산화탄소톤을 감축했습니다. 그만큼 1368이라는 숫자가 조금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게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또 현금화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건가요? 지금은요. 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이산화탄소 1톤당 네. 10,000원씩을 지원을 해요. 1톤당 10,000원이니까 잠깐만 1368에 곱하기 만 하면은 1368만 원이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였는데 그게 또 돈으로 따지니까 꽤 큰 금액이 되네요.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수익인가요?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 저도 어떻게 태양열 에너지 만들어야 될까요, 집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농사를 지셔야 되죠. 네. 기술이 없어서. 농사를 아무나 질 수 있어요. 괜히 혼났네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적으로 온실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걸 데이터화해서 저탄소 직불금이라도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더 많은 농가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충청남도에서는 농가와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하우와 농가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에는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업과 농업계가 동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업은 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고 농가는 기업에 필요한 감축 실적을 제공해 기업과 농촌의 상생 협력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농가의 소득도 증대시키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토양과
농촌의 자연 생태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일입니다. 농사를 지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고, 우리가 푸른들 가꾸기처럼 나무만 심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면서 녹색 채소들이 숨을 쉬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심은 만큼 거두고 땀 흘린 만큼 얻게 되는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 절대 배신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땅이 아프지 않도록 이 땅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우리 농민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백두대간 소백산맥의 첫머리, 청정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영동 강진 저수지에도 겨울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겨울을 맞은 저수지의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분명히 뭔가 좀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시원하면서도 또 이런 고요함이 여행의 즐거움,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저기 뭔가 좀 아담한 집들이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계실지 궁금해지는걸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꾸는 구름마을. 귀농, 귀촌인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구름마을에 저희와 함께 가보실래요? 저 멀리 강진 저수지 위에 자리한 황토집이 오늘의 첫 목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표고 뭐 하시려고요? 차 만들려고 그래요. 표고버섯 차. 차를 만들기 위해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다는 송남수 씨는 올해로 11년차 귀농인입니다. 마침 표고 따는 작업이 한창이라 일손을 거들어 보는데요. 이곳에서 산 세월만큼이나 농사 요령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댁으로 가실까요, 선생님? 예, 네. 같이 한잔 합시다. 네네. 예. 정막강산이 따로 없는 산골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송남수 씨. 그 사이 건강에 좋은 황토집까지 손수 짓고 유유자적 자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구름마을은 구름 속의 마을. 살갑다는 건 저희 그 살갑다 그 뜻. 네, 맞습니다. 우리 살가운 그런 뜻입니다. 네. 예. 도시 생활이라는 게 그래도 시골보다는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시골 들어오면서 좀 더 살갑게 살아보자. 네. 그래서 그렇게 졌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황토집 안으로 들어서니 천정도 특이하고 꽤나 넓은 편입니다. 이제는 차 박사가 다 된 집주인 덕분에 거실 가득 은은한 차향이 넘치는데요. 집주인이 권하는 표고버섯 차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특별한데요? 겨울에 정말 잘 어울리고. 특별하고 하고 이거 사실 표고버섯 차도 표고버섯 차지만 송이버섯이나 능이버섯으로 또 만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물론 마을에서 나는 감꽃과 감잎, 쑥 같은 것을 재료로 송남수 씨는 건강차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벽에 포스터 눈에 계속 가는데 풀쌈 축제라고 써니까 뭔가요 이거? 네. 자연이 주는 건강식, 풀쌈을 알리기 위해 이 마을로 귀농 귀촌한 사람들과 함께 해마다 마을 축제를 열고 있다는데요. 송남수 씨의 풀쌈 예찬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삭막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에서 풀은 올라옵니다.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번 드시러 가보시죠. 그러니까 마침 점심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시죠. 네. 구름마을엔 자연에서 채취한 풀, 사냐초, 야생꽃들을 재료로 풀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이구야,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데요, 선생님? 이런 꽃차고요. 이 밑에 어두운 것들은 효소입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약간 밝은 진한 것도 있지만 밝은 쪽은 당근 술입니다. 그렇군요.
농사 짓는 틈틈이 들판과 산자락을 오가며 얻은 다양한 꽃차들, 그리고 덕금차까지 얼마 전 구름마을 사람들의 뜻을 모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까지 문을 열었다는군요. 영동군의 마을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이 청정 영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한 제품들, 그걸 여기서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자, 구름마을 건강식인 풀쌈 만찬을 드디어 맛보게 됐는데요. 명아주나 질경이, 민들레처럼 풀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차린 밥상입니다. 일단 긴장은 되는데요. 아유,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쌀필 물에 불려 풀을 싸서 먹는 풀쌈 말이의 도전. 씁쓸하기도 하고 다소 질긴 풀들을 입안에 넣고 씹다 보면 그런대로 그 맛에 익숙해진다는군요. 그 맛이죠. 네. 이건 숨김없이 정확하게 네. 풀 맛이네요. 예. 아, 근데 식감은 괜찮은데요? 계란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풀쌈 말이도 독특하지만 풀을 넣어 만든 풀 비빔밥은 쌈만 먹는 허전함을 달래주며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살다가 왔는데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던 중에 한 분 한 분 만나다 보니까 생각들이 같은 거예요. 다들 어떤 욕심보다는 이게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같이 하시는 우리 같은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외로움이 없어요. 그렇다 행복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 궁금하거든요. 또 어떻게 살고 계실지 선생님 댁은 봤으니까. 네, 가도 되나요, 저? 저는 오지 원류봉 산 꼭대기에서 똑 떨어지면 거기 가운데 있거든요. 달도 머물다 갈 정도로 험하디험한 원류봉. 도대체 왜 이런 데에 사시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야. 원류봉 골짜기에서 농장을 한다는 구름마을 회원 고정현 씨네 집을 찾아가는 길. 설마 산속으로 납치당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풍경이랑 자연은 진짜 멋있긴 하네요. 네. 근데 들어올 엄두가 안 나겠어.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신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전쟁 나도 모르겠어 여기는. 거자는 전쟁 나면 숨겨달라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섰어요. 험한 산길을 달려 산골짜기 끝자락에 자리한 농원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집이라곤 딱 한 채. 이보다 더한 오지가 없네요. 이야. 험한데 어째 오셨습니까? 아니 저 아까 밑에서 만나 뵀는데요. 네. 오지에 사신다고 하시길래 네. 그냥 적당한 오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아니 지금 뭐 하시려고요? 네. 아, 우리 애들 밥 좀 주려. 예상대로 애들은 다양한 동물들. 귀농 5년 차인 농장 부부는 이곳 영동의 첩첩산중 오지로 들어오면서 자연 생태 농원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왔다는데요. 지금도 그 꿈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네. 야영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토끼들하고 만져도 보고 먹이도 주고 또 이렇게 같이 뛰어놀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농장엔 부부의 늦둥이 아들 선덕이까지 세 식구가 살고 있답니다. 심심하거나 외롭진 않니 여기 있으면? 네. 괜찮아? 네. 주로 뭐 하고 놀아? 게임이나. 요즘은 뭐 이게 장난감이니까 네. 핸드폰. 10년을 목표로 자연 체험을 위한 전원마을을 만들겠다는 농장 부부. 작은 연못에도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연을 좀 심어가지고 연꽃. 네, 예, 이제 눈으로도 좀 힐링을 하고 나중에 연도 좀 뽑아서도 좀 먹고 여기는 그러려고요. 아직은 개간 중이라 농원의 형태가 완벽하진 않지만 농사일 틈틈이 꿈을 이뤄가는 부부의 부지런함 앞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내가 지금 5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은 내가 나이 들으면 시골에 가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빨리 내려오는 게 네, 맞아요. 남는 거다. 가족들이 다 같이 나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 식구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는 그냥 그래요. 맞아요. 행복은 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요. 가는 길 어두워지거나 얼른 올라가셔요. 그러니까요. 호랑이 만날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깊은 산골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보낼 때는 그냥 쿨하게 저만 보내시는군요. 그렇죠. 예. 아, 너무한데 진짜 여기 혼자 가라고. 전원 생활을 꿈꾸고 산골을 선택한 귀농 귀촌인들. 구름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자연에서 희망을 찾고 함께 재미있는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동 구름마을 파이팅!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프렌트 건축 분야하고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복싱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둘이 다 물리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스텝 어퍼컷이나 훅이나 할지 그것은 정교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물리량을 계산해서 또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에 해당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충격량이나 할지 그런 것도 적절하게 계산해서 자기 몸도 유연하게 복싱을 위한, 복싱을 향한 무한 애정 마니아들이 뭉쳤다. 복싱은 거칠다. 복싱은 험한 운동이다. 그런 편견은 이제 스탑. 복싱을 생활 속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 만나봅니다. 복싱 대회 소식에 여수의 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결합한 이후 처음 열린다는 복싱 대회. 대회라기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라는데요. 오늘이 대회 복싱 대회가 열렸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열리게 된 겁니까? 저희 여수는 그 50여 년 전통의 그 김계수 세계 챔피언님을 비롯하여 우리 방원왕 관장님께서 유재도 세계 챔피언님까지 배출한 아주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의 어떤 의를 받들어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저희 후배들이 또 열심히 우리 후배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선수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곱상한 얼굴의 여자 선수에서 솜털 보송한 어린 선수들까지 총집합. 복싱이 그 옛날 배고픈 운동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당당히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14살입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연습하는 거 봤는데 상당히 실력이 있어 보여요. 모르는 제가 봐도 실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대회 참가 경력이 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첫 경기인가요? 예. 복싱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저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3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프로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거든요. 예.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왔습니까? 상대로 죽이려고 왔습니다. 14살인데. 근데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해요, 그죠? 복싱이 아무래도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상대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이 경기 정말 기대되는데요. 홍코너 김희준 선수와 청코너 이민영 선수의 맞대결. 드디어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제압하겠다던 의기충만 이민영 선수. 자꾸만 밀리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그 투지는 안드로메다로 떠나버린 걸까요? 과연 이 경기의 승자는?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이민영 선수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고요. 어떻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좋은 경험했어요. 일단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뭐 생활 스포츠다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한 상대를 이기고 저희 나라 국가대표 되는 게 꿈입니다. 어때요? 경기를 많이 참가해 봤나요? 이게 처음이에요. 오늘 첫 경기 역사적인 날이네요. 오늘 성적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잘 피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피하고 끝냈어요. 이번 경기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여고생의 대결. 하지만 피하고만 싶다던 그 선수는 온데간데 없이 불꽃 튀는 열전이 펼쳐집니다.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으며 막상 막하의 대결을 펼쳐가는 두 선수. 오늘의 승자는 주인아 선수. 한 명 목소리밖에 안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엄마가 목청 좋으시대요. 어머니. 네. 오늘 경기 보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는데요. 우리 딸한테 좋은 그 힘의 기운을 넘기기 위해서 제가 너무 좀 오버했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상당히 청아하신 분이 내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렇습니다. 야, 복싱이라는 게 진짜 이게 프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마추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진정한 생활체육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보니까 저도 언젠가는 복싱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 후에 펼쳐질 경기들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기대되십니까? 저도요. 한번 가볼까요? 이번 대결의 주인공은 파이팅 넘치는 열혈 청년 복서들. 묵직하게 오가는 펀치, 예사롭지 않은 경기에 시선 집중. 남녀노소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복싱의 매력은 과연 뭘까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어떤 분의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 또래 따돌림이라든지 그런 데 방어에 좋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보호에 대해 정말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때요? 저 복싱해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 하면은 어디 쪽에? 여러분들이 복싱 정말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어린이들도 할 수 있고 여자들도 할 수 있고 두루두루 할 수 있기 때문에 겁 없이 도전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한 주짓수 할 때가 재밌어요. 주짓수 할 때가 재밌어요. 주짓수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자, 경력 2년 차에 복싱을 하면서 20cm가 키가 큰 친구입니다. 주짓수 시범 가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야. 링에 오르자마자 제대로 한 방.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주먹을 날려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전세 역전. 아직은 복싱이라기보단 아이들의 주먹 다짐 같기만 한 경기.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두 선수. 지금은 결과보단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수 복싱이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전남 최고라든지 여수 관내에 복싱부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고등학교에 저희가 복싱부를 창설하고 싶고 또한 여수시의 실업팀을 또 창설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 유소년들 복싱 후배들을 열심히 양성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 등장. 이에 맞서는 선수는 49살의 최병석 선수. 보통 40대를 전후로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니 이 정도면 대회 하이라이트겠죠? 시동 걸 틈도 없이 주먹을 발사하는 두 복서. 주거니 받거니 늦깎이 복서에다 나이까지 적지 않다 보니 이분들에겐 링 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난타전 끝에 녹다운이 되고만 전운종 선수. 결국 승리는 아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표정이 일단 밝으시니까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한 걸로 만족하고 다음에는 확실히 우리 코치한테 정확한 정교한 기술과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다음 기회에는 쾌호로 반드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복싱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싱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수학풀이 같이 이적분을 풀듯이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력한 권투가 될 수 있고 그 권투가 또 파워로 연결돼서 강력한 효과를 또 내면서 체력도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복싱에 도전하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오고 싶어요. 같이 놀아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고 즐기고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곳.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쑥쑥 키워줄 즐거운 놀이터로 지금 함께 가시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국립청주박물관. 이곳에 어린이를 위한 체험 공간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죠? 저쪽으로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을 가득 안고 걸음을 옮기니 와, 여기가 바로 박물관 안에 있는 어린이 세상이군요. 아니 그런데 전시물들을 이렇게 막 만져도 되나요?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우리 역사, 문화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그리고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는 문화재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내용으로 해서 체험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 만지고 느껴라. 우리가 흔히 알던 박물관과는 다릅니다. 체험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와서 박물관에서 이걸 하면 재밌어요. 우선 아이가 좋아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 전에 박물관은 그냥 눈으로만 봐가지고 별로 아이가 좀 지루해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직접 손으로 체험하고 또 어떤 게 좋고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좋아해서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학예연구소와 함께하는 전시 설명 시간도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중앙, 가운데를 공격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공격하라. 그렇지. 중앙을 공격하라.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재미있고 신기해요. 애들한테 좀 더 재밌게 이제 사물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제 직접 이렇게 씌워주기도 하고 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책이랑 다르게 말로 표현을 해주니까 애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세련된 분위기의 한 미술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대미술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치 작품들이 많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미술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미술교실이라고 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만화 영화를 보고 있네요.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월트 디즈니를 만나서 한 인물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면서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의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괴테의 마법사와 제자라는 시를 읽고 폴 디카가 마법사와 제자라는 음악을 만들었어요. 폴 디카의 음악을 듣고 디즈니는 멋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전 집중해서 본 만화 속 세상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상상 속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재밌고 재밌고 월트 디즈니가 된 것 같아요. 뚜껑도 좋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상상 속 세상으로 소풍 가기 위해 고사리 손으로 도시락을 그려보는데요.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대견하기만 합니다. 이전까지의 그 미술 체험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그런 체험이었는데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지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하라. 온몸의 감각으로 미술을 느낀다. 어린이 미술관에선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지 그리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숲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숲 체험하러 왔어요. 자연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뛰노는 숲 체험. 평소 숲에서 뛰어놀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고 즐거운데요.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시멘트와 콘크리트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이 숲으로 데려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시간입니다.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겐 신기한 장난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해봤는데 날라갔지. 작은 씨앗을 날려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뛰놀며 자연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 숲 활동을 하면서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친구에게 양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안정적인 그 질서를 잡아가는 거를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는 단단해지고 정신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달콤한 힐링의 시간인데요.
숲 체험을 하며 어릴 적 추억을 다시금 곱씹어 봅니다. 일상에서는 해주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아이들에게 숲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체험할 수 있어서 또 애들도 좋았고 저도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던 거를 다시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고 울고 웃으며 놀이 속에서 배우고 배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좋은 음식, 좋은 옷보다 중요한 건 좋은 놀이라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이제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요. 따뜻한 정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착한 기업, 충북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원들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즐겁고 행복한 봉사 현장 지금 함께합니다. 조용한 충주시 달천동에 우리의 왈가닥 신재현 리포터가 떴습니다.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저기 있다. 이분들은 모두 충북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원들입니다. 지금쯤이면 회사 출근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나눔 봉사를 하기 위해 모인 건데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째 표정은 다들 환하죠?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봉사는. 오늘 이렇게 행사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충북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후원금과 봉사자를 모아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돌려드리는 봉사활동을 크게 해요. 그래서 이번이 저희가 4번째 행사이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청주에서 무료급식 봉사하고 나서 이제 충주 지역에 와서 취약계층 분들한테 연탄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탄 배달에 필요한 건 뭐?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청년들이 준비 중입니다. 이게 어려 보이는데 학생인가 봐요. 네, 여기 옆에 건국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도 처음 연탄 봉사를 하는 거라서 뜻깊을 것 같아서 한번 참여하게 되었고 연탄 소중한 만큼 안 깨지도록 최대한 많은 힘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의 봉사자들을 위한 팔토시와 앞치마가 전달되고 신재현 리포터도 야무지게 준비 끝! 제가 드디어 장갑까지 끼고 다 모든 장비를 갖췄는데 지금 벌써 연탄을 나르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힘이 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주시 달천동에 사랑의 무지개가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 총 10가구의 연탄 배달을 할 예정인데요. 연탄 배달 대용으로 헤쳐 모여! 인간 릴레이가 따로 없네요. 와, 진짜 연탄 엄청 많아요. 연탄 지금 다 모두 몇 장이에요? 이게 500장입니다. 그럼 500장이 지금 한 가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럼 500장이면은 거의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한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연탄만 봐도 벌써부터 지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갑니다. 이게 연탄 한 개의 무게는 무려 3.5kg, 제법 무겁죠?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한 장 한 장 나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손발이 척척 맞아서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힘들지는 않으세요? 예. 생각보다 연탄이 무겁네요. 되게 즐거워요. 같이 함께 하는. 이제 연탄값도 많이 오르고 저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힘을 보태서라도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 대동단결, 하나로 힘을 모으니 순식간에 연탄 창고가 가득 채워집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이댁 어르신도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네, 올해는 이제 안 춥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집으로 연탄 배달을 하러 나서는 회원들. 집집마다 구조가 다르다 보니 인기 배달원도 달라진다는데요. 이번엔 날씬한 사람 우대? 자, 날씬한 사람 들어와. 저도 날씬해요. 자, 들어가실까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갈까요, 여기? 네. 들어가세요.
이댁은 집과 담벼락 사이가 연탄 창고인데요. 정말 좁죠? 여기 총 연탄이 몇 장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250장? 아, 250장. 네. 지금 얼마 안 들어왔는데 이거 가득 쌓이면은 진짜 한 250장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또다시 시작된 연탄 배달. 연탄을 옮기다 보면 제일 아픈 곳이 허리와 어지러운 머리. 그럴 때마다 마주보고 선 사람들끼리 자리를 바꿉니다. 손과 손으로 전해지는 까만 연탄. 아무런 불씨도 없는 연탄이지만 서로의 마음과 진한 사랑이 온기를 전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지요. 어머니 이렇게 연탄 배달된 거 다 모두 다 사용하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눠주세요.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또 다른 댁으로 이동하는 길, 산 풍경을 보니 이제 정말 겨울인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걷고 있는 이곳은 충주 산골짜기예요. 집이 단 한 채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곳에서 연탄 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들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뭔지 빨리 가볼게요. 신속하게 척척 진행되던 연탄 봉사, 잠시 주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 이거 날릴 테니까 여자분들 청소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집 청소하시는 거. 이번엔 청소 봉사랍니다. 모두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오랫동안 치우지 못해 쌓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버리고. 신재현 리포터도 힘을 보태는데요. 이렇게 힘을 합쳐 좋은 일을 하니 뿌듯함도 배가 됩니다. 왜 이 어르신 댁은 왜 연탄도 배달해드리고 이렇게 청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산골짜기 깊은 곳에 사시다 보니까 청결하게 가정을 꾸리실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저희들이 연탄도 배달을 해드리지만 청소까지 더불어서 해드린다면 훨씬 더 보람이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독과 방역은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맡아주셨는데요.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이곳저곳 다 소독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회적 기업에서 이런 소독까지 해주는 줄 몰랐어요.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충주시 관내 한 40개 되고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할 때 같이 와서 이렇게 우려를 해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분무식 수동 방역은 해충의 서식 장소에 집중적인 소독을 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방역하면 3개월까지 지속된다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살충제, 살균제 다 쳐주고 응? 감사한 마음 말도 못하지 내가. 뭐 소독하는 것도 100% 잘해주고 꼼꼼하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하게 돼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굉장히 뿌듯한데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아지고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가슴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무일푼 귀농인. 야, 신봤다. 이 학원의 주인공이 되다. 하수호 명인 김충식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농사꾼들의 한 해 성적표인 가을거지. 여기 갈고 닦은 농법으로 실력 향상이 된 김충식 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수오밭 하시는 김종희 씨 맞으시죠? 올해 그 농사는 어떠셨어요? 저는 작년보다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 옆에 하수오밭인데. 제 눈엔 우거진 풀숲만 보이는데요. 그 수확물을 얻기 위해 비밀병기 포크레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로 불렸던 하수오. 이곳에서는 흙 속의 진주나 다름없습니다. 예, 이게 3년 된 하수오입니다. 많이 컸죠? 올해 성적은 A+네요. 속리산 기슭인 충북 보은군에서의 시골살인 8년이 됐습니다.
인테리어도 해보고 휴대폰 사업도 해보고 식당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시골에 가면은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혹시나 하나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귀농하게 됐는데요. 기대와 달리 쉽지만은 않았던 귀농 생활. 성한 몸 하나만 믿고 무작정 덤빈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귀농할 때는 그 한우를 시작했거든요. 사료값도 오르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산지가 많은 보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고랭지 약초 재배에 몰두했습니다. 이게 그 추위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물론 뭐 보온 덮개도 덮어보고 집도 덮어보고 해봤지만은 제 생각에는 하우스 안의 재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첫 술부터 배부르진 못했다고요? 메디메디 여기 고구마 같이요. 이게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확량이 적은 거예요. 여기 이제 열매거든요. 씨. 요거를 그 발화해서 모종을 해서 심으니까 수확량이 3배 정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수오는 비교적 손이 안 가는 식용약재지만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를 제거하는 데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거침없는 물 샤워로 흙먼지를 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쌀뜨물로 해도 가능한데요. 양이 많을 때는 그 막걸리를 이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약 일주일간 막걸리에 재워 독성 제거를 하는데요. 쌀뜨물에서나 막걸리에서 건진 후 뭐냐면 한번 쪄서 건조기에 놓고 한 하루 정도 말리면은 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게는 10에서 한 15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 번 드시는 게 아니라 그 3번까지 찬을 내서 드실 수 있는 게 이 하수입니다. 키로에 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공 제품은 기본이고요. 생하수오는 물론입니다.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업체와 개인 판매를 통해 올린 수입은 연간 2억 원이랍니다. 한편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하수오가 건강식품을 맹신한 소비자층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태가 있었는데요. 중국산은 그 흙이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는 수입이 안 되니까요. 건조 상태로만 들어옵니다. 국산 하수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건재를 직접 사서 말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손수 농사지은 하수오로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는데요. 특히 하수오를 넣고 푹 삶은 백숙은 김충식 씨 댁의 1등 보양식이랍니다. 그건 맨 나중에 하수. 가서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이는군요. 예, 이게 저희 집의 포인트인데요. 이거를 넉넉하게 넣고 냄새가 없고요. 육질이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국물이 굉장히 개운합니다. 나중에 잡숴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꾸 먹어도 땡기는 맛. 이랄까요? 이름하여 하수오를 품은 오리 완성입니다. 제 아무리 근육질이라도 하수오와 만나면 야들야들한 살결로 황골탈퇴하는데요. 자고로 고기는 뜯어야 제맛인데 보고 있는 저는 그저 그림의 떡이네요. 맛있다. 맛은 기본이요. 건강은 옵션이라고요. 하수오 효능의 산 증인인 두 분. 입에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수를 많이 먹고요. 좋아진 것 같아요. 얼굴도 젊어졌고. 네, 젊어졌고. 상당히 젊어 보이죠? 하수 때문에 또 그러고 이 양반도 만났고. 된장녀가 하수를 만났다. 전 국민이 건강해질 그날까지 하수 열심히 재배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도 응원할게요.